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추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탓이라 그런지 궁금한 게 많더군요. 그 친구도 저처럼 자녀가 둘이었는데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예정이 없답니다. 하지만 올해 30이 되었기 때문에 슬슬 걱정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 15년간 끊어진 이야기를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년 이야기로 화두가 옮겨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내년 6월이 정년인데 그래서 물었죠. 일종의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의 행보를 물었습니다. 친구야,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냐? 하긴 뭐래, 놀아야지. 논다고? 그럼 놀아야지. 30년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쉬는 거 당연하지 않냐? 너처럼 일 중독은 사양이다.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그래, 뭐 하면서 놀 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할 게 한두 가지라야지.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할 건 천지빛깔이다. 그러니까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니까. 하고 싶은 건 뭐고,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고,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거 말이야, 임마. 그거야 이제부터 생각해봐야지. 그럼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 그렇긴 한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제부터 세우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돈 많은가 보네. 돈은 무슨, 우리 나이에 돈 많은 사람 몇이나 되냐? 있어야 집 한 채, 그리고 연금이지. 직장생활 해서 떼돈 번 사람 봤냐? 알긴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뭘 믿고 은퇴 후에 놀겠다고 큰 소리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막내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했다면서. 그거야.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내내 은퇴 후 일하지 않고 살겠다는 호기가 부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은퇴 후의 삶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은퇴 전 바램과 은퇴 후 기대를 착각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대단한 실수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은퇴하신 선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은퇴하기 전에 생각하셨던 대로 은퇴 후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은퇴자의 다수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은퇴 후에 놀겠다고 말한 사람보다는 소일거리라도 계속 일하면서 여가 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았고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 후에 은퇴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보면 얼추 30년에서 3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그 돈으로 자녀를 키우고 주택도 장만하고 은퇴 자금도 만들지만 막상 은퇴할 즈음이 되면 친구의 말처럼 자산이라고 해봐야 주택 한 채와 자동차 그리고 약간의 예금과 연금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산을 믿고 은퇴 후에 일하지 않고 놀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속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은퇴 후에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의 세월을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고 그 돈으로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친구의 말처럼 은퇴 전에 충분히 일했으니까 은퇴 후엔 즐기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바람이 현실이 될 만큼 경제적 환경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관건이겠죠. 무턱대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을 저지를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 전 바람과 은퇴 후 기대를 착각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대단한 실수 첫 번째입니다. 은퇴 후에 자기 즐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즐김을 원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즐김의 정의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달라지니까요. 인풋이 없는 아웃풋은 불가능합니다. 은퇴 전 바람과 은퇴 후 기대를 착각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대단한 실수.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즐김을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면덕 수영을 하는 수도자가 아니라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많든 적든 세상은 돈으로 통하죠.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은퇴 후를 즐기고 싶다면 매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출액도 계산해 보지 않았으면서 즐기는 노후를 살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자신감일까요? 은퇴 전 바람과 은퇴 후 기대를 착각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대단한 실수. 세 번째, 은퇴 후 예상 소득을 세밀하게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적 화두죠.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서 가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의 양과 질이 결정되니까요. 소득은 없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니는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돈만 쓰고 다니는 남편을 예쁘게 보아줄 아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은 어른 아이 같지 않겠습니까? 은퇴 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정소득원은 3층 연금과 예적금이 일반적이죠. 더하여 약간의 투자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상태로 은퇴하셨습니까? 삼성생명 은퇴준비지수에 따르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78%, 퇴직연금 35%, 개인연금 45% 수준으로 1층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2층 연금과 3층 연금 가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은퇴생활자가 절대적 다수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액이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남자 49만 명, 여자 1만 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507만 명을 기준할 때 약 9.9%에 해당하는 51만 명 정도만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개인마다 연금 가입 조건이 다른 만큼 한국경제TV의 퇴직연금 기획 시리즈 부자 되는 퇴직연금술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적정생활비는 매월 268만 원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적정 노후 자금은 8억 400만 원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세에 입사하고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65세에서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평균 초임 연봉은 2,450만 원이고 임금 상승률은 3.6%,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금의 50%를 DC 계좌에 운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는 금액 총액은 4억 9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퇴직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찌되었든 발표기관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0%로 지출액을 산출하면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25년에 해당하는 300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쓸 수 있는 지출액은 163만 원이겠죠. 적정생활비 268만 원에 대해서 105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면 은퇴 후에 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거운 노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경우, 부부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그리고 자녀 결혼과 관련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변수는 반드시 발생하겠죠. 물론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 가지 변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잠재적 폭탄에 해당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퇴의 삶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음은 놀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 준비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어떤 즐김을 원하는지 정의합시다. 그리고 그 즐김을 위해서 필요한 돈도 산출해 봅시다. 잊지 말 것은 즐김이 은퇴 후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은퇴 후에 희망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즐거운 일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